자, 여기 봅시다. 자, 졸린 사람 좀 잠 깨고. 자, 여기서 지금 봐봐. 우선 많이 나와봤자 한 3문제. 내가 보기엔 3문제도 안 나와. 오늘 지금 요 오전 프린트는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인데 많이 나와봤자 2문제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여기 봐. 주로 용어나 아니면 제목 타이틀 위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조금 시험에 나올 만한 거리를 몇 개 좀 찾아서 얘기를 해줄게.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 스마트 교통 시스템 이거 뭐 하는 거야? 자, 니네 그런 거 들어봤어? 교통 제어, 실시간 제어 이런 거 들어봤어? 이게 이 교통국에 가면 실제로 뭐를 하냐면 전국에 있는 도로의 교통량들이 다 측정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신호량이 많은 데하고 쉽게 말하면 차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신호 대기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 쉽게 말하면 뭐냐면 실시간 제어를 하는 거야. 중앙에서. 네? 그러니까 횡단보도도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그냥 규칙적으로 계속 불이 켜졌다 켜졌다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하게 제어가 되는 거야. 이런 걸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거기 정보통신 기술에서 물어봐야지. 지우야, 소셜미디어가 뭐야? 예를 하나 들어봐. 소셜미디어 뭐 있어? 그래, 맞아. 인스타그램이야. 또 뭐 블로그, 아니면 뭐야? 팟캐스터, 이런 것들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최소한 용어가 뭔지는 알아야 돼.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갖고 하나의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걸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정밀농업 있어. 정밀농업. 얘들아, 정밀농업. 정밀농업은 여기 뭐 드론이나 센서를 내가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있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야. 오케이? 당황할 필요 없어요. 네? 근데 목소리가 조금 안 좋긴 해. 그래서 정밀농업은 사실은 드론이나 센서를 이용해도 되는데 야, 니네는 뭐 본 적이 없겠지만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농장에서 뭐해? 비료 같은 거 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뿌려? 못 뿌려. 비행기 날아가고 막 뿌리고 막 일한단 말이야. 드론이 이런 거 막 체크해주고 한단 말이야. 네? 특히 정밀농업에 이용되는 게 이런 것들이야. GPS도 이용돼. GPS가 무슨 뜻이야? 지금 뭐야?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야. 네? 사실은 알아야 될 게 있어. 야, 우리 핸드폰에 뭐 있어? 랩이 있지 않아? 랩이? 야, 네가 핸드폰 하나 들고 있으면 위성에서 정보를 존나게 보내주는 거야. 내가 어디 있는지를. 실제로 이게 위성이 내가 여기를 하나 이렇게 서 있잖아? 그럼 최소한 내 위치를 잡으려면 위성이 3개가 있어야 돼. 공간적으로 잡으려면 여기다 시간 보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데도 GPS를 이용하는 거야. 또 이런 것도 있어. 이것도 용어를 외워. 이거 아직도 모르는 새끼 있어. 이 용어를 모르면 되겠니? 이게 무슨 뜻이야, 지우야? 우리 영어 잘하는 지우야. 그래. 아티피컬이냐? 그죠? 아티피컬 인텔리전스, 그지? 맞죠? 네? 아트가 ART 아닌가? 잘못 썼다. 피컬이야, 티컬이야. P 아니야, 이거? CI? P. Sure. 이렇게? 맞아? 그 다음 artificial? 아무튼 그 다음 인텔리젠스는 맞아? 아, 그래. 요거 뭐 불만이야? 철자 틀린 것 같아? 맞아? 틀려서 정확히 얘기해줘. CIA L artificial. 오케이? 너 알았어? 이 새끼 빨리 적어. 아무데나 적어 옆에 이 새끼야. AI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농업을 하는 걸 정밀농업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 농업기술에 보면 유전자 변형 작물 있어. 얘들아 이건 진짜 외워야 돼. 얘들아 유전자 변형 작물을 뭐라고 해? 그리고 이거 GMO로 무조건 외워. GMO. 이것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야 또? 제네티컬리. 이건 뭐야? 그렇지. 모디파이드. 그죠? 그 다음 요거 뭐야? 오가니즘. 오케이. 생물 뭐 이런 거잖아. 돼? 쟤네 이건 적어왔어. 적어 이 새끼들아. 오가니즘. 유전자 변형 식물. 이게 뒤에 가면 그 사회적 쟁점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됐죠? 네? 이거 한번 알아두자. 얘들아 이 쟁점에서 찬성과 반대 얘기 한번 해볼게. 야 GMO 생물이 찬성이 뭘까? 아준아. 어? 뭐라고? 그래 대량 생산도 좋고요. 우리 입맛에 맞는 생물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하나 제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 필요한 녀석들을 우리가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엄마 옛날에 벼품종 중에 엄마 벼품종 중에 냉해에 강해. 근데 맛이 없어. 오케이? 근데 맛이 좋아. 근데 냉해에 약해. 돼? 그럼 얘들을 유전적으로 섞어버리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차가운 것도 견디면서 맛도 좋은 막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럼 단점은 뭐야?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엄마 단점이 뭘까 송준아? 그치. 이게 유전자 변형식물인데 이거 먹고 우리가 씨발 이상하게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뭔 얘기 이해됐어요? 돼? 자, 거기 다시 용어 하나 더 볼게. 수직농업 뭐야, 얘들아? 수직농업? 야, 여기 혹시 저기 가본 사람, 이케아 가본 사람? 이케아 가보면, 거기 식당에 가보면 옆에, 요렇게 해갖고, 여기에 화분 같은 거 존나게 요렇게 돼 있어. 몰라? 이렇게 해갖고, 무슨 선반 같은데 이렇게 수직으로 해갖고 여기다 식물이 차차차차차 있어. 오케이? 이걸 수직 농업이라고 해. 오케이?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 안에 사실 이게 스마트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안에 습도나 온도나 이런 것들이 자동 조절되면서 여기에 칸칸칸칸칸칸칸칸마다 수직으로 쫙 해갖고 식물들이 심어져 있어. 뭔 얘기인지 이해? 그래갖고 거기서 씨발 아침에 이렇게 따갖고 이렇게 입 따갖고 샐러드 쳐먹고 막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직 농업이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해야 돼. 마치 건물에 이렇게 층이 쫙 있는 것처럼 생산물들을 쫙쫙쫙 해갖고 세워놓은 거야. 오케이? 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의학기술에서 요거 좀 줄거나봐. MRI, CT, 그 다음에 자, 초음파. 자, 이거 물어볼게. MRI, CT, 자, 초음파. 여기 시험에 나올 만해. 설명을 해줄 거야, 엄마? 지우한테 물어봐야지. 지우야. 요 세 가지 중에서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게 누굴까? 자, 요거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 우선 이름은 요게 마그네틱이야. 돼? 그 다음에 요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공명이란 뜻이야. 이름을 리조넨스라고 하거든. 돼? 리조넨스라고 하고 요게 인스트루먼트인데 얘는 잘 봐. 엄마 어떻게 하냐면 솔레노이드로 만든 졸라 강한 자기장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 그리고 여기다가 무지하게 강한 자기장을 걸어준 다음에 고주파를 쏴줘. 그럼 우리 몸 안에 모든 곳에 있는 원자가 뭐냐면 수소거든. 수소 원자의 전자가 들떠. 돼? 근데 이게 팔을 전자가 흡수할 때 아무 파를 흡수를 안 하고 이 자기장이 엄청 강할 때만 흡수를 해. 그래서 MRI 들어갈 때 뭐하냐? 핸드폰, 마그네틱 카드 다 놓고 가야 돼. 다 깨져. 그럼 얘가 고주파를 딱 주면 흡수해. 이게 공명이야. 공명이 뭐냐면 그네가 있고 왔다 갔다 해. 내려올 때 탁 밀어봐. 그럼 그쪽으로 진폭이 커지지. 그런 거야. 오케이? 됐죠? 뭔 얘기 돼? 그럼 얘를 딱 끄잖아? 그러면 전자가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 그게 몸의 영상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자, 이건 컴퓨터 토모그래피라고 해서 얘가 바로 엑스레이를 이용한 거야. 근데 어떻게 하냐면 단층 촬영이라서 엑스레이를 감자 썰듯이 차차차차차차 썰어갖고 엑스레이를 찍어 놓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초음파는 뭐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봐.
20에서 2만헤르츠까지가 바로 가청 주파수야. 2만헤르츠를 넘으면 안 들려. 2만헤르츠를 넘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야. 그걸 초음파라고 해. 알겠어? 그러니까 돌고래. 박쥐 와와와. 박쥐는 씨발 눈깔이 있는데 없는 거랑 똑같아. 왜? 촉박.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건 말 그대로 초음파야. 그래서 태아 검사할 때 많이 쓰는 거야. 그럼 내가 물어봐야지. 엄마 완전하진 않지만 이 중에서 누가 인체에 가장 무해할까? 초음파가 가장 무해하겠지. 그죠? 그럼 또 거꾸로 여기서 자기장을 이용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럼 얘기했지. 분위기 돼요? 자, 적어놓으세요. 빨리 적어놓으세요. 얘는 자기장과 고주파를 이용하는 거고, 얘는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거야. 얘는 태아 검사할 때 쓰는 거야. 자, 그럼 환자 맞춤형 정밀의학,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대체 재생의학. 자, 대체 재생의학은 좀 줄거나. 자, 대체하는 재생의학. 선생님이 여기 봐봐. 무릎 수술했잖아. 선생님 내년에 인대 재건 수술을 해. 쉽게 말하면 선생님 인대가 없어. 끊어져서 닳아갖고. 그럼 인대를 거기다 새로 거기다 넣는 거야. 이게 뭐야? 재생의학이야. 알겠어? 또 재생의학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니네 그런 거 알아? 세포를 피부를 이식받는 거? 그런 것도 재생의학이야. 돼? 오케이? 야, 니네 그런 거 알아? 손가락 있잖아, 얘들아. 지호야, 살면서 그런 일 없겠지만, 야, 손가락 잘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승준아, 어떻게 해야 돼? 잘린 거 들고 가야 돼. 갖고 병원 가서 같이 붙여줘. 정말, 진짜 붙어. 거짓말 아니야. 근데 이걸 보통 사람들이 놓치고, 이거 잘렸으니까 그냥 버리고 오거나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손가락 새로 만들어야 돼. 돼? 진짜 신기하다니까. 그럼 혹시 다른 다리 이렇게 붙여도 되나요? 그건 몰라, 씨발.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 근데 손가락 정도는 붙여. 오케이? 내가 옛날에 한번 손가락이 잘려갖고 대롱대롱 했었거든. 손가락 이렇게 대롱대롱 했어. 과일 깎는다고 어렸을 때 이렇게 자르다가, 그래갖고 내 손을 자른 거야. 그래갖고 덜렁덜렁 병원 갔어. 그랬더니 다행이라고 손가락 갖고 와갖고 붙었잖아. 오케이? 돼?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인공지능. 자, 거기 인공지능을 아까 얘기했어. 우리 지우가 아까 artificial, 그죠? artificial intelligence 얘기했어요. 돼? 여기서 어려운 단어는 딱히 없어. 그럼 밑에 적어놓고 하나 돼. 사물인터넷 줄거 이거는 무조건 나오지. 자, 그래서 홈 자동화. 니네들 집에 있지 않니, 얘들아? 집에 거실하고 이런 거 있어. 그래갖고 우리 집도 있거든, 얘들아. 그래서 정문에 누가 딱 들어오면 우리 집 차량 통과하면 여기 차량이 통과되었습니다. 그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거실 우리 딱 들어오면 공동 현관에 사람이 들어왔어요, 새끼. 막 이러면서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눌러갖고 우리 집에 뭐 하는 거야? 조명도 끄고, 그죠? 난방도 미리 해놓고, 그죠? 보일러 같은 거 미리 해놓는 거. 자, 그 다음 넘겨봐, 두 번째 페이지로. 자, 스마트 병원, 스마트 공장, 스마트 농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여름에 어려워하는 용어가 있어. 이거 글자가 지금 여기는 틀렸거든? 관계가 이 개가 아니야, 얘들아. 이거 알아도. 자동 관계 시스템이야. 이거 뭐야? 창결아. 자동관계 시스템. 얘들아, 야, 우리 관할 때 관이 걔가 열릴 게야. 이거 뭐야? 물 틀어주는 거야. 오케이? 자동관계 시스템이 뭐냐면 수분량을 조정해서 물 뿌려주는 거야. 이 말을 존나 이렇게 어렵게 한 거야. 별거 없어. 그래서 거기 줄 거봐. 자동관계 시스템을 이용하여 필요한 양의 수분을 공급한다. 니네 이런 거 본 적 없냐? 왜 이렇게 큰 집 가면 정원에 가면 물 이렇게 샥샥샥 돌려서 샥샥샥 뿌려주는 거? 잔디에 비슷한 거야. 오케이? 자동관계 시스템. 자, 그 다음 일상에서 활용하는 바리스타 노드업.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근데 니네 바리스타 노드업을 본 적 있냐? 야,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요즘 많아. 애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갖고 커피를 지가 누름 타줘. 야, 그럼 세너가
바리스타 로봇의 장점과 단점 하나씩만 얘기해봐. 이런 거 시험에 나올 만하잖아. 장점 뭐 있어? 네, 맞아. 쉽게 말하면 인력을 안 써도 되고 또 품질이 균이네. 왜냐면 사람이 타면 씨발 어떤 새끼 막 소품 두 새끼 설탕 존나 많이 쳐놓고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기계는 딱딱 하니까. 그죠? 그럼 단점은 뭐야? 저기 뭐야, 성현아 단점은 뭘까? 로봇 바리스타 로봇 단점. 보지 말고 이 새끼야. 이 새끼 딱 위에 것만 얘기해. 돼? 야, 우선 단점이야. 단점 중에 하나 뭐냐면, 그래, 뭐, 초기 비용도 비싼 거 있지만, 아마, 얘는 프로그래밍 된 것만 하는 거야. 기계의 단점이 뭘까? 그래, 쉽게 말하면 창의력이 없어. 병신이란 말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돼? 대부분 기계들의 단점은 다 뭐냐?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이런 건 좋은데 창의성이 없다는 거야. 뭔 말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이 그럴 거 아니야. 나는 나는 카페라떼인데 우유를 조금만 넣어줘. 컴퓨터는 이런 거 못한다고. 매뉴얼만 있으니까. 병신들은.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래서 개선 방안 옆에 얘기했고요. 거기 보면 뭐 음성인식 프로그램이나 고객 의상을 통해서 답을 대답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제공할 수 있게 하거나 또 팔과 얼굴을 만들어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니네들은 이런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야, 니 혹시 매트릭스 알아? 이게 3부작으로 되어 있거든? 이 영화가 진짜 무서워. 이게 어떻게 되냐? 아티피컬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기계를 만들어서 가사 로봇을 구했는데, 이 로봇들은 수명이 닿으면 뒤지거든? 근데 이 영화의 핵심 요소가 뭐냐면, 이 기계들이 어느 순간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니까 잘못을 하고도 자기가 죽질 않아. 그래서 숨어서 도망다녀. 그래서 얘들이 인간과 대항을 시작해. 네? 근데 사람들이 큰 오판에 빠지지. 뭐 하냐면 기계들은 기본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갖다가 쓰잖아. 그 태양을 갖다가 인공적으로 없애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하늘을 막아버린 거지. 그래서 기계가 다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계가 무슨 짓을 했냐. 인간을 거꾸로 연료로 써갖고 인간을 배양해서 인간을 연료로 쉽게 말하면 뭐가 된 거야. 기계 세상이 된 거야. 그 영화에 보면 그래서 매트릭스가 보면 실제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계를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살고 있는 공간이 바로 매트릭스야. 그 영화에 보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무서운 거지. 사람과 비슷하게 팔과 얼굴 만들어 간단한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함. 그러면 이제 이게 개선 방안이지만 사실 생각보다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잖아. 그런데 맛없어 그랬더니 기계가 정말 얼마나 무서워. 써? 좀 달게 해줘? 얼마나 무섭겠어. 생각해봐. 네? 자, 아무튼 그 다음 밑에 과학기술 발전에 미치는 유용관계성은 여러분들 잘 읽어보세요.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유용성과 한계성에서 보면 야, 디지털 민족주의가 뭐야? 아준아, 디지털 민족주의가 뭐야? 지우야, 디지털 민족주의가 뭐야? 학교 다니는 거 맞아? 야, 아는 사람 대답하면 빨리. 디지털 민족주의가 뭐야? 분쟁이 있는 거야? 야, 얘들아, 민족주의는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해. 자기 문화에 대한 뭐야? 강한? 왜 자민족주의라고 하잖아. 야, 나쁘게 보면 나치도 사실 민족주의야. 돼? 유대인 개새끼들이고 우리는 우월한 인종이다. 이런 거잖아. 돼? 진짜 디지털 민족주의는 디지털이 강할수록 자기 문화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게 높다는 게 디지털 민족주의야. 오케이? 우리나라 디지털 민족주의 강해 약해? 존나 강한 나라야. 왜? 우리나라 통신 무지하게 발달돼 있거든. 아까 얘기 못했다. 자, 앞에 보면 그 통신, 얘기도 안 했네. 스마트 얘들아, 그리드라고 있어. 이건 좀 알아도, 야, 그리드가 뭐야? 그리드는 뭐야? 그리드 혹시? 그리드가 이렇게 생겼어. 격자라고 이걸 격자. 돼? 쉽게 말하면 스마트 그리드 다시 넘어가. 이건 뭐냐면 차세대 전력망인데 우리 전기를 송전하거나 나누거나 할 때 이걸 갖다가 격자 형태로 해서 스마트로 제어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할 때 그 그리드가 격자고 그걸 통해서 송전이나 배선, 전력망들이 구축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돼? 근데 내가 갑자기 얘기를 왜 하냐면 디지털 민족주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그렇게 강해. 쉽게 말하면 우리 뭐야?
통신 분야는 우리가 엄청 앞서져 있잖아. 이거 왜 그래? 우리나라 사람 느린 거 뭐야? 못 참아. 특히 외국 나가보면 알아. 외국 막 이렇게 동남아시아 나가보잖아? 그럼 통신 존나 느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느려? 그 거꾸로 하잖아?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오잖아? 왜 이렇게 통신이 빨라? 막 이런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런 느낌을 좀 알고 있으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매체 기술의 발전도 여러분들 외워두시고. 자, 넘겨봐. 3페이지로.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름은 좀 알아두자. 자, 사회 관련, 사회적 쟁점. 자, 소시오, 사이언스픽. 야, 발음 내가 안 좋으니까 지우가 한번 해봐. 소시오, 사이언티픽. 그래, 이거 뭐라고 발음을 해야 되냐? 사이언티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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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이언티픽 이슈. 적어봐, 빨리 한번. 그 밑에 있는 쟁점을 쫙 읽어보라고. 말 그대로 과학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이 사회의 어떤 이슈들이야.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몇 개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회 관련 사회적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 중에 이런 거 있어. 극지방을 개발해야 되냐 이런 거. 오케이? 예를 들어 극지방 개발 혹은 또 배아 연구 이런 거. 그 다음 뭐 동물 실험, 그죠? 또 원자력 발전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사회적 쟁점이지. 그죠? 과학 이슈의 사회적 쟁점. 그잖아.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니야? 동물 실험을 하는데 찬성하느냐? 네? 요즘 자주 나왔던 얘기인데 그거 알아? 문어가 그렇게 똑똑하다며. 알아요? 문어가 그렇게 똑똑하대요. 그래서 원래 인류가 없어지면 다음 세대, 차세대 주제 중에 하나가 문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또 쟤네들 알아? 랍스터. 얘네는 고통을 느낀대요, 죽을 때. 그래서 요즘 자주 하는 얘기야. 랍스터나 오징어 같은 거, 문어 같은 거 잡을 때 고통 없이 빨리 죽여주자라는 게 그게 하나의 사회적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동물 실험이 그런 거 아니야. 그죠? 인간에게 유리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동물을 써야 되는데 동물은 그러면 그게 없냐 이거죠. 어떤 생명이나 이런 소중함이 없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노려봐야 되고요. 자,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이거 아직도 모르는 새끼 있어. 야, 이건 진짜 알아야 돼. 님비. 님비가 뭐야? 님비가. 창결아. 빨리 적어봐. 인마이 어디야? 백이야, 백야드. 쉽게 하는 뭐야? 내 뒷마당에다 뭐야? 나쁜 거 짓지 마 이런 거야. 자, 하나만 적어야. 이거 뭐야? 이거 대표적인 게 원자력 발전소야. 원자력 발전소.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내 집 마당 뒤엔 안 돼! 뭐 이런 거야. 그럼 핀비는 뭐야? 핀비. PMP. Please. 인마이. 그렇죠. 이번엔 프론트겠죠. 내 집 앞마당에다 제발 해줘. 이런 거야. 그걸 나한테 물어, 개새끼야. 이건 약간 그런 거야. 내 뒤에다가 놓지 마. 나 불안해. 이런 거고. 내가 내 앞에 놔두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최첨단 과학관 뭐 이런 거. 혹은 이 도시에 스마트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스마트 도시가 바로 예를 들어 세종이 선정됐어. 그죠? 근데 옆에 있는 대전에서 야, 왜 우리 도시를 안 해줘 씨발 새끼들아. 막 이런다. 왜? 딴가 모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혐오 시설이 아닌 엄마 긍정적인 시설은 내 앞에다 놓고 싶어해. 돼? 근데 원자력 발전 같은 필요하지만 위험한 것들은 내 뒤에다 놓고 싶지 않다 이거야. 오케이? 이건 되게 오래된 얘기야. 이 용어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야. 빨리 적어 거기. Not in my backyard. Please in my front yard. SSI는 이름 좀 제발 알아둬야 돼. 아까 뭐라고요, 지호야? 소시오. 아이, 좋아. 영어로 쓸 줄 알아야 돼.
자, 마지막 4페이지도 빨리 읽어봐. 4페이지도, 자, 거기 과학윤리. 과학윤리는 거기 맨 밑에 과학윤리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사례들을 쫙 읽어봐. 그거 다 아니야? 이게 다야? 학교 다니는 거 맞아? 네가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지, 이 새끼. 자, 거기 분야별 과학윤리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사항도 쫙 읽어보세요. 요건 타이틀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아마 과학윤리 중요되는 사례성 중에 생명윤리와 관련된 예들을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3가지 이상 쓰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됐죠? 아, 그러면 과학윤리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생명, 그러면 안락사. 니네 그런 거 보냐?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상현과 연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난 다 봤거든? 둘이 친구야. 근데 나중에 상현이하고 연중이 누구지? 주인공이 상현이었나? 아무튼 상현이가 스위스로 안락사를 하러 떠나. 돼? 근데 야, 그거 진짜 있더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몇 번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뭐 하는지 알아? 계속 물어봐. 자기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누구의 강요를 받은 거 아닙니까? 네. 뭐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영향을 받아서 뭐 이런 걸로 누구한테 재산이 돌아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갖고 입을 몇 번 인터뷰해. 그래갖고 그래도 진행할 겁니까? 네. 그 마지막에 그 약 넣기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마음의 변동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야. 안락사. 네? 안락사를 인정하는 나라들이 꽤 있거든요. 그 동물 시험 배아, 야 니네 배아는 아냐? 너 이름 뭐였지? 중근이? 중훈이? 배아가 뭐야? 엄마 아빠, 야 얘들아, 정자 난자가 만나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배아야. 배아가 성숙하고 크면 태아가 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배아를 연구하는 거 됐죠? 혹은 인공수정, 냉동인간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면 될 만한 내용들이야. 알겠죠? 인공수정은 뭔지 알잖아. 그죠? 인공수정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인공수정에서 수정하잖아. 그럼 쌍둥이가 그렇게 많이 나와. 이유가 뭘까? 이게 혹시 모르니까 난자하고 정자를 많이 넣어줘.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불임이 생기면은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난자가 양쪽 옆에서 하나씩 나오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난자를 채취해갖고 여러 개를 넣어주기도 하고요. 정자를 여러 개 넣어주기도 해. 왜냐면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럼 2개가 되거나 3개 돼서 실제로 인공수정을 하면 쌍둥이가 많이 생겨. 오케이? 내가 아시는 분이 쌍둥이가 태어났거든. 근데 인공수정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딱 읽어봐. 야, 기술공학의 나노기술. 야, 나노 씨발 개새끼. 야, 나노 얼마야? 야, 제주요 나노 얼마야? 11 마이너스. 미치고 환장하겠다 씨발. 몇 승이 아주니? 그래. 10의 마이너스 9승이 바로 나노미터야. 알겠니? 특히 우리가 말하는 최첨단 아주 미세한 과학들을 갖다가 나노기술이라고 많이 해. 돼? 여기 봐봐. 이게 되게 오래전 얘기도 하지만 이게 스텐스라고 알아? 자, 혈관에 동맥경화가 와서 동맥 이렇게 시켜서 콜레스테롤이 여기 껴. 그럼 여기다 뭘 하냐면 얘들아, 거기다 뭘 하냐면 요렇게 스텐스를 세워. 그러면 여기에 바로 동맥이 콜레스테롤이 안 낀단 말이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여기에 또 콜레스테롤이 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스텐스에다가 나노 입자로 된 약물을 발라. 그럼 여기에 동맥경화가 안 생겨. 이런 게 나노 기술이야. 네? 그 내가 되게 오래전에 대학 때 봤던, 사실 대학 때 들었던 그 세미나인데,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면 나노과학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 물건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노로 심어.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옷 짜듯이 제품이 하나의 나노로 입자로 박히는 거야. 그러니까 유기적 물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나노 기술의 어떤 최종 산물이거든. 자, 그래서 밑에 거기 쭉 읽어보시고, 자, 요건 다시 한번 직접 여러분들 써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요거, 빨리 요거 펴. 그냥 2문제라도 풀고 실 거야. 얘들아, 중화반응 문제풀이 중화반응 문제풀이 빨리 펴. 자, 지난주에도 우리 중화반응 몇 문제 풀었는데 오늘도 몇 문제 풀 거야. 난 중화반응이 너무 불안해. 그래서 중화반응 문제를 많이 풀 건데, 우선 지난주에 성환이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선생님 뭐 비린내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자 오늘 중화반응 파이널 문제풀이에 거기 봐봐. 거기 있네. 오늘 나눠준 거 중화반 아니 그건 에너지야. 중화반응 파이널 문제풀이 펴봐. 거기 있네. 자, 야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그냥 요때만 외우자고. 거기 보면은 어페르의 근육 중에는 산화 트라이 메틸아민이라는 녀석이 분포되어 있는데 얘가 죽으면 어페르가 죽으면 세균의 효소에 의한 산화 트라이 메틸아민이 산소를 잃고 트라이 메틸아민이 된다. 얘들아 요게 트라이 메틸아민이야. 트라이 메틸아민. 됐죠? 생긴 게 어떻게 생기냐면 요렇게 질소 옆에 요렇게가 생기네요. 그래서 써있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 CH3에 얘가 3개고 여기가 N이 하나 있는 이런 구조야. 됐죠? 야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시험까지만 외워. CH3가 3개가 N 옆에 하나 둘 3개가 박혀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3개니까 뭐야 이름이? 트라이 얘 메틸 아민 이렇게 되는 거야. 트라이 메틸 아민 그래서 이러한 까닭으로 어페르는 신선도가 떨어질수록 비린내가 많이 나는데 쉽게 말하면 산화 트라이 메틸 아민이 트라이 메틸 아민이 되면서 비린내가 나는 거야. 그럼 거기 밑에 식도 한번 봐봐. 트라이 메틸 아민 자 CH3 자 3에 요거 N 요게 바로 염산과 만나게 되면은 얘가 CH3에 NH가 되고 여기가 Cl-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어쨌든 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됐지?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성환이가 얘기했잖아. 그죠? 우리 비린내 날 때 못 뿌린다고요? 레몬 뿌리는 게 이런 원리들이야. 알겠지? 됐죠? 이렇게까지 근데 안 알려줬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알려줬다고? 좋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 세 문제만 풀어볼게. 성환아. 자, 1번, 2번 넘겨서 세 문제만 풀어볼게. 12번 세 문제만 빨리 풀어봐. 요것만 오실 거야. 자, 중화반응은 내가 7초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문제를 푼 것 같아요. 자, 1번, 2번, 16번. 자, 중화반응 파이널 문제풀이에서 1번, 2번, 12번. 우리 1번, 2번, 1번, 2번, 12번. 중화반응 파이널 문제풀이 1번, 2번, 12번.
1번, 2번, 12번. 이 문제. pH가 10을 기준으로 7보다 낮으면 산성. 높으면 염기성. 1번, 2번, 12번.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하고 또 이어서 여기 봐봐마. 선생님, 이런 모형들 나오면 뭐부터 자, 중화 반응에서 이런 모형들 나오면 구경꾼 이온을 찾으라고 했어. 구경꾼 이온. 구경꾼 이온을 찾으라고 했어. 구경꾼. 오케이? 돼? 자, 그럼 1번 봐봐. 지금 수산화나트륨에다가 염산을 지금 집어넣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 야 이거 외워야지. 페로프탈에는 무무불이야. 무무불. 여기 산성, 중성,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염기성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나과정까지는 거기다 4를 넣어서 12가 됐는데 아직도 염기성이야. 붉은색이니까. 근데 다해서 4를 딱 넣었더니 무색이 됐대. 그럼 다가 뭐야? 쉽게 말하면 중성이야. 중성.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게 있어. 나를 보니까 나의 1ml 속에 존재하는 이온의 입자목을 보면 얘를 봐봐. 엄마. 얘가 구경 쉽게 말하면 봐. 구경꾼 이온이자 한정된 이온이야. 그 무슨 얘기냐? 요 나트륨이 4개가 있단 말이야. 엄마. 얘들아, 나트륨이 4개가 있어. 1m에 1ml에. 그 봐. 1ml에 4개가 있으면 12ml에 몇 개가 있는 거야? 총 48개가 있는 거야. 맞죠? 그럼 재밌는 건 나트륨은 구경꾼 이온이자 한정된 양이니까 48개는 다해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돼? 그럼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찾으면 돼. 다 그림에서 모형을 찾으라고 했는데 다를 1ml 속을 찾으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다는 중성이야. 그럼 뭐가 있으면 안 돼? OH-나 H+가 있으면 안 돼. 그럼 애들이 답을 1번이라고 썼는데 아니야. 왜냐면 잘 봐. 여기 봐봐. 마지막 다는 총 부피가 16ml란 말이야. 그럼 1ml랑 나트륨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지. 그리고 OH-H+는 없어야 돼.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야? 1번이야, 2번이라고. 씨발 1번 뜻을 빨리 지워. 씨. 새끼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성. 그러면 OH-H+ 없네. 보기 쉬웠어. 성환아, 1번에 답 체크했어? 네, 알았어. 우리 둘째가, 지우야, 우리 둘째가 엊그저께 과학고등학교 붙었어. 인천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붙었어. 나 정말 떨어질 줄 알았거든. 2차 시험도 3차 시험도 내가 데리고 갔거든. 그래서 2차 시험 보고 딱 타자마자 그런 거야. 아빠 왜 기대하지 마. 떨어졌어. 그래서 아침에 그런 거야. 웃긴 게 뭐냐면 야 아침에 딱 들어갈 때 아침에 차에서 막 날씨를 물어보더라고. 날씨에 대해서 뭐 저군형 구름 막 이런 거 설명하면서 야 너 근데 시험장에 들어갈 거면 너 날씨는 온대적이야. 온대접이야. 그건 외우고 들어가야지.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 설마 온대저기압이 나오겠어? 나오자마자 아빠 미안해. 그래서 왜 온대저기압 물어봤어? 정말로. 그래서 떨어졌다는 거야. 자기 안마만 떨어졌대. 그러더니 2차 시험에 또 인성 면접 같은 거 보거든. 그래갖고 막 인성 같은 거 보고 책 읽은 거 막 이런 거 물어본대. 그래갖고 오만과 편견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오만과 편견을 물어보면서 그게 과학적 뭐 이런 거랑 연결해서 막 물어보더라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아무튼 2차가 어떻게 붙었어. 또 3차까지 갔어. 3차는 문제를 푸는 거야. 풀어갖고 설명을 하는 거야. 교수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네? 문제를 풀어갖고 이제 설명을 어떻게 풀었는지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또 나오자마자 아빠 떨어졌어. 이번에 진짜 떨어졌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수학이 자신 있었는데 수학을 많이 틀렸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갖고 그런가. 그래 기대하지 말자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아빠 나 붙었어. 그래갖고 네? 내가 보기엔 아마 꼴찌로 붙었을 거야. 진짜 꼴찌로 붙었어. 근데 그거 알아? 내가 이 얘기 갑자기 왜 그러냐면 우리 요거 동현아 중화하는 문제풀이 하고 있어. 중화하는 문제풀이 1번, 2번, 12번 세 문제 할 건데 1번은 금방 설명을 좀 했거든. 한번 풀고 있어. 이거 골 때릴 때만 과거는 인원이 80명이야. 그거 알아? 여기는 1학년 1학기 때 1학년 1학기 2학기 때 뭘 하냐면 1학기 때 통과 1, 2를 하고 물리 1, 화학 1을 1학기 때 4개를 다 해. 그 다음에 2학기 때 뭐 하냐면 2학기 때 뭐 하냐면 물투, 화투, 생원 지원을 해. 그럼 선생님 씨발 2학년 때부터 뭐 합니까? 고급 물리, 고급화학, 실험 물리, 실험화학, 일반 물리를 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아마 2학년 1학기 때까지 딱 하면 골 때리지만 1학년 2학기 때까지 딱 해서 위에서 30명을 끊어. 얘는 뭐야? 조기 졸업을 해. 조기 졸업은 뭐가 딴 게 아니라 1등에서 30등까지는 조기 졸업이야. 그럼 졸업하고 어디 가? 카이스트나 서울대로 바로 가. 수능도 안 봐. 아무것도 안 봐. 그냥 너 과거에서 10등 했어? 그럼 조기 졸업했어? 오케이 끝. 넌 입학해. 존나 신기하지. 존나 신기해. 그래 내가 물어봤어. 학교 그 입시 설명회 할 때 3학년은 숫자가 없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다 씨발 힘들어서 자퇴하나 그게 아니라 무조건 매해 30명은 조기 졸업을 시켜. 그래갖고 30등 안에만 들면 아무것도 안 해도 과거 30등 안에 든 성적이면 그냥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를 가는 거야. 정해진 거야. 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씨발 과거 안에서 30명 안에 드는 게 말이 되겠어. 엄청 어렵지. 여기 가면 그렇게 미친놈들이 많대요. 네? 수학과학 미친놈들이 그렇게 많대요. 사람 아닌 새끼들. 이미 막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들어갔는데 씨발 막 대학교 3학년 수학책 보고 있고 막 그래도 막 쎄고 쎄대. 네? 그러니까 특히 과거 아래 위에 있는 10명 이런 애들은 그러면 요 윗단계가 또 누구지? 영재학교. 영재학교 얘네들은 그냥 넘사벽이야. 인간들이 아니야. 특히 우리나라 영재학교에서 가장 영재학교 수준이 높은 데가 어디야? 알아? 당연히 서울과고긴 한데 거기만큼 좀 유명한 데가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거든. 네? 참고로 한국과학영재학교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 여기서 나온 애들이 우리나라의 과학을 책임진다. 진짜야. 완전 미친놈들. 사람 아닌 새끼들. 그 새끼들만 거기 있는 거거든. 자, 어찌됐든 아무튼 다시 보자. 자, 우리 동현이가 왔으니까 동현아 1번은 몇 번이야? 아니야. 내가 금방 설명을 했어. 너 없을 때 2번이야. 자, 왜냐면 동현아 지금 다 해서 중화반응 된 거 맞아? 그러면 OH-하고 지금 H+는 없어야 되지. 맞잖아. 그럼 답이 1번 아니면 2번인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부경분열을 보란 말이야. 나트륨 플러스가 나에서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근데 1ml에 4개가 있어. 그럼 12ml면 몇 개 있는 거야? 12배니까 98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다 해서는 몇 개야? 98개 구경꾼은 나트륨이 그대로인데 16ml니까 1ml 속에 3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답이 2번이라고.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할게요. 자, HA 수용액 20ml하고
BOH 수용액 10ml. 야, 그럼 기억 우선 병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BOH인데 OH 마이너스하고 B가 플러스 1까지 왜 이가가 돼? 기억 꺼져 병신아. 자, 그럼 선생님 구경꾼부터 찾으라고 했어. 구경꾼 누구야? 가해서 봐봐. 자, 얘 동글뱅이 3개, 네모 3개. 근데 가해서도 안 없어지는 애가 있어. 네모 3개는 안 없어졌어. 그럼 얘가 바로 뭐야? 얘가 A 마이너스고 얘가 뭐야? H 플러스인 거야. 근데 거기에 다해서 구경꾼 이온을 또 말해봐. 누구야? 삼각형이지? 삼각형이지? 삼각형 4개가 생긴 거지? 그지?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된 거야? 삼각형, 여기다가 첫 번째 삼각형 2개하고 누구를 놓은 거야? 별이 OH야. 그죠? 맞잖아. 그럼 얘를 하나 넣으면 샥, 뚝, 빵, 뚝 해서 여기 동그라미 하나, 네모는 그대로 유지, 세모가 2개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다시 별 2개, 세모 2개를 넣으니까 얘 하나 또 없어지고 별 하나에 네모 3개에 세모 4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시 형 얘가 뭐라고요? 자, 요게 바로 B 플러스. 요게 바로 뭐야? OH 마이너스. 자, 그래서 니은 나에는 pH 7보다 작다. 자, 승준아 아까 뭐라고? 얘 뭐야? 산성이지. 그 pH 7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야, 노파심에 다시 얘기하자. 엄마, 노파심에 7보다 6이 몇 배야? 10배야. 로그 값이야. 알겠어요? 뭐가?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7보다 6이 몇 배야? 10배야, 10배. 그러니까 만약 5라고 하면 7보다 5는 몇 배인 거야? 100배인 거야, 100배. 알겠지? 됐죠? 넘겨. 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이번에 답은 4번이야. 자, 넘겨서 한 문제만 하고 쉴게요. 12번 보세요, 12번. 자, 좀 부피를 다르게 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자, 12번 보시면, 자, 나트륨 OH, 이런 것도 그냥 수용액 상태니까 바로 써버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네모 3개, 동글방이 3개. 자, 여기다가 염산 10ml를 넣었어. 그랬더니 나타나는 모형을 얘기한 거야. 그럼 선생님, 구경꾼 이온을 찾으라고. 아무것도 안 바뀐 애들이 있어. 네모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자, 그럼 요 네모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 네모가 바로 Na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 새끼가 OH 마이너스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넣으면서 요게 뭐가 된 거야? 여기다 HCl을 넣었는데 요게 바로 그럼 뭐야? 요게 H 플러스야. 아니구나. 요게 Cl 마이너스구나. 구경꾼이니까. 그럼 요 새끼가 바로 뭔 거야? 요 새끼가. 지금 여기는 없네. 여기는 H 플러스가 나타나지 않았네. 그죠? 발현하고 남아있는 거니까 얘가. 본인이 이해돼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세모는 뭐야? 세모는 Cl 마이너스야. 네모는 뭐야? Na 플러스야. 꺼져. 틀렸어. 맞죠? 그 다음 님, 혼합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그럼 아직 OH 남아있는데 뭐? 그럼 염기성 맞지 뭘. 됐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봐. 요 CL이 2개라는 얘기는 우리가 별을 H 플러스라고 하면 H 플러스 2개, CL 마이너스 2개라는 얘기인데 거기 문제도 디귿 보면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라고 나왔어. 근데 봐봐. NaOH는 지금 30ml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총 6개야. 근데 아까 첨가된 건 HCl은 10ml란 말이야. 근데 하나, 둘, 셋, 4개란 말이야. 그죠? 그럼 말해봐. 단위 부피당. 그럼 얘는 10ml에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얘는 10ml 4개. 그러니까 얘보다 뭐야? 절반밖에 없는 거지. 뭔만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풀어준 문제는 얘들아 1번하고 12번 같은 거 부피를 조심해서 다뤄야 된단 말이야.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거 우리가 지금까지 좀 다뤄왔던 거 뭐야? 농도의 차이를 얘기했죠. 부피 차이를 얘기한 게 아니었다고. 근데 오늘 풀어준 문제는 뭐야? 부피가 차이가 있는 것들이란 말이야. 이런 거 조심해서 체크하라고. 알겠지? 자, 좀만 쉬겠습니다.